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급증했던 2023년, 2022년과 비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무려 46.3%나 증가하면서 30만 대 이상이 팔리는 역대 최고 판매량을 보여주다 보니 이에 잘 준비를 해왔던 하이브리드 강자 기업들이 역대급 매출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상반기에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절반가량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집계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입증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 증가율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추월한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토요타가 선두를 달리고 있죠. 국내의 경우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유지하며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균형 있게 경쟁력을 챙기면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낸 결과였죠. 투트랙 전략을 소화하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인프라 부족과 전기차 소비자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는 사실상 전기차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간주되면서 굳이 하이브리드를 사야 해? 라는 생각이 많았으나 전기차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차가 불안전해서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EV 트렌드 코리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 물었을 때 대부분 주행거리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최근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에 따라 전기차 수요에 대한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와중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 배터리 폭발이나 침수 시 합성 같은 걸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상승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한데요. 소비자들이 안전 문제 외에도 사용성과 가성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진짜 문제는 아무래도 충전소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굳이 내 돈 들여 전기차를 쓰면서 이런저런 불편함을 겪기보다는 전기차의 장점인 친환경성과 연료비 절감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전기차의 단점인 충전 문제나 주행거리 제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하이브리드 차가 현실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른 것이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가 실제로 전기차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기 자동차 Battery Electric Vehicle BEV는 배터리로만 구동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와 달리 연소 과정 없이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기 때문이죠.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 HEV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자동차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만 사용하거나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고 엔진만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성상 구조적 유기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갖추면서 더 효율적인 구조를 찾기 위해 여러 시도와 변화를 거친 끝에 배터리와 전기 모터의 용량 그리고 구동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세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죠. 말 그대로 가벼운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내연기관이 주 동력원으로 일하고 작은 저전력 시스템과 소형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보조 역할만 하는 전기 모터만으로는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연비 개선이나 배기가스 감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타입이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간과할 수 없는 장점 바로 48V 시스템을 사용하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자동차에 도입이 되고 있는 48V 시스템은 기존 12V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 모터를 구동, 즉 기존 12V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같은 전력을 전달해도 전류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선 두께도 줄고 전력 손실도 줄이는 등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에어컨 컴프레서나 워터펌프 같은 고출력 장치를 전기 모터로 직접 구동할 수 있게 되고, 엔진의 시동을 끄고 켜는 스탑앤고 기능도 48V 시스템의 경우 강력한 스타터 모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엔진을 빠르고 부드럽게 재시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료 효율이 높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이브리드 차라고 부르는 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 풀 하이브리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구조에서 주행 상황에 따라 엔진을 쓰기도 하고 모터를 쓰기도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죠. 여기서 풀 하이브리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엔진과 모터의 힘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주는 동력 분할 장치,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있죠. 이 장치를 통해서 저속에선 전기 모터로 달리고 고속에선 엔진과 모터를 함께 써서 달리는 거죠. 한마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존 내연기관차의 전기 모터로 약간의 힘을 보탠 거라면, 풀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대등하게 힘을 가지는 시스템이라서 상대적으로 연비도 적고 배기가스도 적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진화한 형태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플러그를 꽂아서 외부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고요. 대용량 배터리와 고출력 전기 모터를 탑재해서 순수 전기 모드에서의 주행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대용량 배터리라 크기나 무게가 증가하는 만큼 차량 중량이나 비용 역시 높아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요. 효율이 떨어지면도 전기차처럼 충전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럴 거면 그냥 전기차를 사지 그랬어 라는 여론도 있죠.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로 하이브리드화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신차를 내놓고 있지만 설계의 효율에서나 실제 사용 시의 효율 측면이 높지 않은 점, 아직까지는 전기차와 유사한 충전 인프라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한국에서는 풀 하이브리드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하이브리드 차에서 주력 모델로 꼽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풀 하이브리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면, 엔진과 전기 모터가 동력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직렬, 병렬, 직병렬 이렇게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가 차량 구동을 담당하고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초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구조인데요. 하지만 엔진만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로 최근에는 잘 선호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변속기 앞뒤로 엔진과 모터를 배치해 양쪽 동력을 고루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대다수 자동차 회사가 이 병렬형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특히 이 병렬형의 경우 모터가 장착되는 부위에 따라 P0부터 P4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 회사마다 선호하는 유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모터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는 P2형은 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 TMED형으로도 불리고 가장 일반적인 병렬형 HEV 구조 중 하나로 현대차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죠. 변속기 출력축에 모터를 배치하는 P3형은 BRD사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병렬형 역시 공통적으로 주행 중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거나 전기 모터가 변속기와 맞물리는 구조 때문에 모터 크기를 키우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로 일본의 토요타사가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한 개의 모터와 한 개의 엔진이 결합된 일반적인 병렬형 하이브리드와 달리 2개의 모터가 구동과 발전을 담당하는 투모터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구조를 보면 하나의 축에는 전기 모터와 엔진이 함께 배치되고 다른 축에는 전기 모터만 배치하는 방식인데요. 병렬형으로 배치된 엔진과 구동 모터가 자동차를 움직이고, 직렬형으로 배치된 발전 모터가 엔진에 남는 힘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배치된 모터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흥미로운 구조이죠. 여기에 이 두 모터가 동력 분할 기구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변속기 역할도 담당하는데, 직병렬형은 전기 모터, 엔진, 엔진과 모터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동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주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전기 모터가 구동축 가까이에 배치되고 엔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설계의 유연성이 높죠. 단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인해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직병렬형이 하이브리드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유형마다 각각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파워트레인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적인 효율과 성능 향상에 집중한 현대차의 TMED,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와 내연 기관의 지속적인 출력을 결합해 더 부드럽고 역동적인 주행 경험에 집중한 도요타의 직병렬 시스템. 이렇게 각 제조사마다 기술력과 차량 특성에 맞춰 단순히 연비 향상을 넘어 차량 성능과 주행 경험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최신 하이브리드 차 개발에서 언제 어떤 기술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지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의 TMED 기술 중에서도 기존 버전을 보완하는 TMED2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2014년 실제 차량에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TMED2의 핵심은 두 개의 모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는데요. 기존 TMED1이 클러치와 변속기 사이인 P2 위치에 주 모터를 두고 엔진 쪽의 P0 위치에는 ISG, Idle Stop and Go 기능을 위한 보조 모터를 사용했다면 TMED2는 엔진과 클러치 사이인 P1과 P2에 각각 모터를 배치한 P1 플러스 P2 구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게 현대 트랜시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타입이죠. 이러한 구조가 적용되어서 TMED2가 기존 TMED1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동력과 연비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가 개발 중이라고 알려진 EAWD, Electric All-Wheel Drive라는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사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사실 TMED2 시스템의 한계 중 하나가 단순히 전기 모터의 용량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동력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EAWD가 개발되고 있는 건데요. 구조적인 특징은 TMED2와 유사하게 전방에는 내연 기관과 전기 모터가 위치하고 후방에도 별도의 전기 모터가 추가되는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면 전류는 엔진으로 구동하고 후류는 전기 모터가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기계식 AWD 대비 동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전자식 제어로 전후륜 토크 배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행 안정성이나 에너지 회수 효율 측면에서 효과적인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또 보편적으로 쓰이는 1.6L 엔진 대신 탑재할 1.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 단계에 있죠. 대형 SUV 미니밴 같은 무거운 차량들에 적용될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데요.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300마력 이상 출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이 차세대 팰리세이드의 파워트레인으로 탑재될 수 있다는 소식에 연비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크기의 차들이 13에서 13.5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터 개입률과 효용성을 높였기 때문에 13 이상의 연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SUV라 생각하면 연비 측면에서 굉장한 거죠. 이런 파워트레인 라인업의 변화를 보면 현대차가 대형 SUV 시장에서도 환경 규제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면서 성능적인 균형을 맞춰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의 충전 시간, 인프라 문제 등 전기차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떠오른 이후부터 다양한 하이브리드의 종류 원리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기술까지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충전 시스템이나 보조 에너지 생산 기술도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여기에다가 시스템 내에서 최적화된 제어로 연비 성능 향상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 기술과의 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어 기술 역시 개발 소식을 꾸준히 지켜보며 소식을 전해드릴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